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플러스 대리점 포피프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으로 직영 매장을 늘리는 성공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볼 건데요. 소주제는 모든 것은 사람이다 라는 소주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2006년도에 원래 제가 이제 체대를 다니다가 체대를 졸업하고 스노보드를 탔었거든요. 2006년까지 스노보드를 타고 스위스 원정 생활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스노보드 강사를 같이 해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제 새롭게 할 때 제 지인이 그 휴대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라고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친동생도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친동생이랑 같은 날에 시작을 했어요. 일단 제가 체대 출신이고 뭐 스노보드도 탔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처음에 저희가 2006년도는 유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LG텔레콤 시대였거든요. 근데 LG텔레콤 시대 때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나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인이라고 하잖아요. 행인들을 매장 앞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일들이 저의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하라고 한 일이. 근데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다니다시피 했었는데 생각을 바꿨죠. 이렇게 할 거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만두던지 아니면 할 거면 더 열심히 해야지 않겠어?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가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LG텔레콤 당시에는 핸드폰 10개 팔면 충남 서산 태안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는 한 50%가 개통 취소였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그 안테나 뽑아가지고 전파를 잡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5년? 네,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아르바이트로 제 일을 하다가 휴대폰 판매하는 일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판매 순위라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매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운동도 하고 했으니까 지기 싫어서 그 순위에 상위에 랭크 되려고 열심히 정말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골구도 많이 만들고 해서 그 순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충청도에서 제 동생이랑 거의 1, 2위를 다퉜던 것 같고 그 2007년에 제 군대를 갔다 와서 2009년도 말년 휴가부터 다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왕 시작을 해서 너무 재밌었으니까 가장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오자마자 그 원래 제가 같이 소속돼 있던 지점장님께 제가 점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유플러스 소속의 점장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직영 매장에. 그래서 점장을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임무의 매장이 월에 한 30명 정도 유치를 하는 그 굉장히 저성과의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제 직원 2명하고 같이 가서 이 매장을 한 6개월 만에 3배 정도의 매출을 더 올렸고 여기서 매장을 잘 하니까 조금 더 좋은 매장으로 제가 인사이동이 돼서 그 매장은 월에 한 70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하던 매장이었는데 한 250명 정도 월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매장을 키웠었고 그 다음에 충남 서산 충남 당진에서 제가 대전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대전 은행동이라는 곳에서 한 70명 정도 유치하는 매장에 가서 350명 월에 350명 정도를 유치를 하면서 유플러스에서는 인정받는 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이제 이렇게 잘하는 그 내부 사원들을 스핀오프 제도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본사에서 받았고 2011년도에 유플러스 대리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해서 성장을 했는가라는 주제는 제가 이제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휴대폰 매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전국에도 지금도 2만 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한 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그 매장들이 있는데 고객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다 똑같은 매장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전혀 다른 매장, 그러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LG U 플러스 간판을 달고 있는데 한 도시에만 해도 U 플러스 간판을 달고 있는 U 플러스 매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U 플러스 매장 중에 우리 매장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르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보여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그 매장 앞에서 고객님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대전 은행동에 있을 때는 그 유동 인구가 뭐 하루에도 뭐 몇만 명씩 되는, 그러니까 명동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매장 제가 건너가서 매장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매장을 거의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들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우리 매장을 다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을 좀 바라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매장 앞에서 이제 가벼운 이벤트들을 시작을 했어요. 게임에 참여하시면 상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신모델을 좀 만져보시면 뭐 어떤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을 좀 시행을 해봤었고 효과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매장 안으로 고객님들이 이제 내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는 휴대폰을 구매하는 데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이 다른 매장하고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을 좀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객님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님이 휴대폰 보러 왔어요 이러면 구매 고객이라는 유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는 MGM 고객, 즉 소개 고객으로 또 분류를 했고요. 일하는 직원들의 지인도 훌륭한 저희의 고객님이 되니까 일하는 직원들의 지인을 또 지인으로 분류를 했고, 온 고객님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매장에 다시 찾아오라고 이벤트로 이제 안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고객님들이 내방을 하면 오비콜 고객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객님들을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여 있게 되거든요. 근데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일하는 직원들의 팀워크라든지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이 데이터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매장은 구매 고객이 많은 부분이 있고 어떤 매장은 소개를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원별로 봐도 어떤 직원은 소개를 굉장히 잘 만들어 오고 어떤 직원은 콜을 정말 잘해서 잘하는 이런 분류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류에서 잘 되고 있는 점들은 계속적으로 더 잘 되게끔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고,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구매 고객 현저히 낮다라면 외부에서 우리 매장을 보고 내가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나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했었고요. 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면 월에 어느 정도의 내방객들이 우리 매장에 오고 실제로 이 내방객들 중에 몇 명의 고객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사느냐 하는 전환율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환율만 따지고 보면 내방객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이 매장을 살리게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됐고, 제가 분석했던 여러 가지의 분석 데이터들이 점점 증가 추세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 매장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별화, 그러니까 다른 매장하고는 다른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 매장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음식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치면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을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 대부분 다 외부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뭐 전단지를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에 블로그를 쓸 수도 있고 인스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 매장에 찾아온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 매장에 찾아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찾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의 수가 얼마고 그 고객님들이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는지도 데이터를만 조금 볼 수 있다면 지금 운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했던 방법은 뭐냐면 대부분 판매라고 하면 그 다른 개척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차 세일즈나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리 고객님들을 이제 찾아가서 고객님들한테 자신들을 홍보하고 미래 고객으로 만들었었는데 통신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방하는 고객 말고 찾아가는 그러니까 고객님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권을 분석해서 A, B, C, D의 상권 반경 한 10km 이내의 상권을 놓고 지도를 놓고 고객님들이 가입한 주소, 그러니까 저희에 와서 매출을 일으켜준 고객님들의 주소를 다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에 따라서 A라는 상권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우리 매장을 찾아온다. 근데 B라는 곳은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비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B라는 상권을 어떻게 그 매출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우리한테 가입하는 고객님들이 B라는 상권의 주소지에 더 많이 살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면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님들이 휴대폰을 쓰다가 이제 불편하게 고장이 나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이것들을 AS를 해주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들을 도와드리면서 저희하고의 관계식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갔고 그런 고객님들이 하나, 둘, 세 명 늘다 보니까 소개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저는 했고 그러니까 유동 인구는 적은데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상권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명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차가 많이 다니는 그 찻길에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는 활동도 저희가 한동안 열심히 했었고 그러니까 내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매장이 하지 않고 있는 방식으로 고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꿈꾸는 방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운영하는 포피풀의 매장 사진을 제가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제가 21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회사의 슬로건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우리의 꿈은 함께 성공하는 것이다. 이걸로 제가 5년 넘게 회사를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보는 이 매장의 점장님은 대구에서 올라와서 우리 뽀피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 액세서리 관련 한 업종을 하다가 그 회사가 잘 안 되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우리 회사에 이제 새로 와이프까지 이사를 와서 이제 천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점장은 원래 천안이에요. 이준영이라는 점장님은 29살인데 지금 그 천안에서 있다가 충남 서산에 있는 저희 매장에 그 점장의 자리가 나서 이 친구가 자기가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친구고 세 번째는 서울의 친구입니다. 서울 친구인데 현재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고 그 전에는 되게 유명한 어떤 야채 가게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좀 불편해져서 몸을 쓰지 않는 일을 찾다가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번째 친구는 대구입니다. 또 이 친구도 대구고 원래 대구에서 유플러스의 그 촉탁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포피플의 비전이 좋아가지고 다시 입사를 하게 된 친구고 마지막에 공주에서 일하는 이진우 점장님은 원래 이제 대전에 집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희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성과도 굉장히 잘 내던 친구였다가 자신의 사업을 오픈을 해서 잘 됐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잘 안 돼서 저희 회사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스토리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매장의 스토리들을 왜 보여드렸냐면 사람인데 결국에 일을 하는 게 사람이고 나머지 일을 하는 거는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회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나 소상공인의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매장을 하나를 운영하는 장사의 개념보다는 회사를 만들고 조금 더 보다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생각들을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손정희 회장님처럼 크게 제가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매장 하나로 열심히 팔아가지고 월의 판매 고객 수를 늘릴 거야 라는 비전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좋은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통신 시장 전체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회사로 클 거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숍을 한다면 커피숍 하나에서 물론 잘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아르바이트생으로 시급으로 올 텐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일을 하면 뭔가 배울 게 있고 성장할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너 마인드도 갖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물론 일반의 프랜차이즈처럼 매장을 정말 전국에 확장해서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직영 매장 20개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신회사에서 정말 1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꿈꾸는 방법을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흔히들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든 큰 가게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든 비전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갈 수도 있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복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서 교촌치킨 기사가 나왔어요. 교촌치킨 창업주님께서 코스닥 상장을 하고 100억 정도의 주식을 가맹점주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건 저는 정말 되게 놀랐던 기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치킨집인데 누구는 계속 그 닭을 튀겨야 되는, 소위 말해서 닭을 튀겨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교촌치킨 창업주님께서는 교촌치킨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그 가맹점, 그러니까 가맹점주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함께 성장을 꿈꿨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놀랍고 감명받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다 좀 높은 목표를 갖고 일하는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비전을 만들고 조금 더 성장하면 조금 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잘 그리면 좋은 인재들이 찾아와서 가게든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 지금 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기까지 제가 경영 이론으로 삼은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 맥스월의 리더십 5단계라는 법칙이에요. 존 맥스월의 리더십 5단계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지위 리더십이에요.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다 이제 오너니까 실제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사장님이니까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시키는 일을 다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지위 리더십인데 이 지위 리더십에서 실제로 두 번째 단계인 관계 리더십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관계는 사장님 대 직원의 관계지만 뭐 형과 아우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고객님과 업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일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을 만들려면 이 관계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생일을 챙겨준다던 아니면 그 친구의 애경사를 챙긴다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도와준다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야만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과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가 이제 성장 리더십인데 성장 리더십은 말 그대로 일하는 직원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경험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일하는 곳에 새롭게 온 분들도 있을 텐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은 추구하지만 어떻게 성장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을 잘 못하는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을 보면 제가 공통점으로 하나 본 게 뭐냐면 너는 내가 급여를 주니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는 수직적인 지시나 수직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잘하는 성장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성장을 꿈꾸고 있고 어떤 성장을 하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은 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 라는 직원이 있으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거고 B라는 직원은 저는 이 업을 통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C라는 직원은 저는 열심히 6개월 일해서 저는 학비를 낼 거예요 라는 직원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는 문턱 자체가 낮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돈만 벌려고 오는 건 아닌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하는 직원들에 맞춰서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위와 관계와 성장까지 했으면 이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같은 매장에서도 제일 하위 직원으로만 계속 일을 하면 금방 지치거나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직급, 무슨 팀장이라던가 아니면 부사장이라던가 매니저라던가 이렇게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접하면 그 직원들은 보다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성장을 잘 하게 되면 마지막 5단계로 존경의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정말 좋고 다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나갈 때도 이런 직원들은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리고 회사에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장을 하나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으로 정말 출발을 해서 지금
2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충청도 전체의 권역을 가지고 본부들을 3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이런 방식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던 아니면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던 이 존 맥스월의 리더십 5단계라는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굉장히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벤치마킹으로 벤치마킹 5개 만들기예요. 그 벤치마킹은 말 그대로 잘하는 곳을 찾아가 보는 건데 이걸 잘 안 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한테 주고 싶은 것만 주려고 하지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주지를 못한다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딱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고 있다 하면 동네에 있는 모든 치킨집들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어디가 가장 잘 되고 어디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 뭐 깃발을 꽂아서 광고를 하고 있다거나 그럼 아니면 아파트에 동을 타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하는 방법들이. 그러면 그런 잘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매장에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차별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치킨집의 어떤 사장님은 퇴근 시간 한 7시 이럴 때 치킨 한 몇 마리를 튀겨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아래 이렇게 타는 게 일이었던 사장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퇴근하면서 치킨 냄새를 맡으니까 저녁 먹고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비율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도 훌륭한 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부나 아니면 실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교육들도 좀 다니면서 업종에 있는 분들도 좀 알고 잘하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저도 이제 휴대폰을 하면서 휴대폰의 벤치마킹은 정말 무수하게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곳도 가보고 부산에 있는 곳도 가보고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잘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이 조금 이타적인 마음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상담을 잘 준비를 해서 질문을 준비해서 가면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한 1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노하우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그런 접목을 해보면 우리 회사 자체에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 사례들도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었던 사례가 뭐가 있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333 활동이라고 하는데 직원 한 명이 하루에 3명의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3명의 고객님을 매장으로 내방을 시키고 3건의 판매를 하자. 이런 정책인데 이것도 다른 회사에서 제가 배워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무수히 많이 운영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가 감사일기예요. 다른 회사에서 10년 넘게 감사일기를 통해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감사하는 문화를 갖게 됐고 매출도 5배 이상 뛰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문화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도 좋은 운영 프로세스나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5개 만드는 건 뭐냐면 일단 저의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매장이나 회사나 가게가 유명해져야 돼요.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는 매출이 많이 일단적으로 나오던가 특이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종원의 뭐 골목식당을 가보면 굉장히 잘 노후화되거나 영업을 못하는 분들이 백종원이라는 코치가 와서 코칭을 함으로써 가게가 이제 바뀌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흔히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백종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책은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을 하면서도 큰 기업 브랜드의 커피숍보다 훨씬 더 많은 내방객들과 매출을 내고 있는 가게의 이야기니까 꼭 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꿈을 목표로 만들어서 이루는 방법, 목표만 세우고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드래그 S 레이시 이야기한 문구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지금도 1번으로 삼고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뽑으면 항상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의 MZ 세대들은 특히나 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도 대부분이 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꿈을 논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꿈을 날짜와 함께 적는다는 건 시간을 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이뤄낼 거야. 내가 커피숍을 하면 나는 내년까지 월에 5천만 원의 매출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나는 이번 달에도 2천만 원의 매출을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신입사원들한테 그래요. 해외여행 가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가고 싶대요. 그럼 언제 가고 싶어? 지금은 코로나니까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 가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손듭니다. 그러면 언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다들 대답을 못 해요. 근데 날짜와 함께 적어 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후에 내가 미국을 갈 거야 하면 3년 후에 그냥 미국을 갈 거야 라고 했던 꿈이 목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게 여권을 준비해야 되고, 누구랑 같이 가야 되고, 돈은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떤 여행지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세부화된 계획이 되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실행을 옮기다 보면 3년 후에 미국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소상공인의 장사를 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내가 2년 후에 월 매출 1억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2년 후까지 1억을 만드는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리스타를 뽑는다든지, 커피숍이라면, 아니면 매장의 테이블 유형성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게 어떤 매출에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원두커피를 여러 개를 넣는다든지, 신메뉴를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앱을 만들어서 재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배달의 민족의 배달 매출을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표로 잘게 나눠서 그걸 실행을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문 열어놓고 고객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더욱 힘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 충남 서산의 친구인데, 원래 KCC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대학교 때 전공을 했던 그 호텔 조리과의 전공을 좀 살려서 요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서산 그 변두리 쪽에 운산리 3구라는 스트리트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5개의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5개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자기는 그 우길이라는 소고기집 브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마장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마장동에 소고기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소고기에 대한 모든 거를 일을 하면서 실제로 배워오더라고요. 오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명확하게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그 육회 비빔밥하고 돼지 그 삼겹살하고 파는 매장도 오픈을 했고, 큰 창고도 임대를 해서 창고형 그 삼겹살 집도 새롭게 오픈을 해요. 코로나인데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함께 적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을 날짜로 적는 걸 정말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라인데 준호의 강윤선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준호의 강윤선 대표님은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헤어 뷰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준호 헤어라는, 지금 현재 매장 16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청담 아카데미까지 500억이 넘는 매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준호 헤어 강윤선 대표님도 미용업을 시작을 하셨을 때 4평짜리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리고 4평짜리로 시작을 하시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전세보증금 빼가지고 파리로 유학 가서 열심히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준호헤어라는 브랜드를 만드셨고, 지금의 이제 준호헤어가 됐는데, 제가 2013년도에 브라이언 트래시 코리아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세일즈 리더십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연이 돼서 같이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준호헤어 대표님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항상 늘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등을 추구하면 못해도 2, 3등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절대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청담동에 그 아카데미에도 가보면 그 지하에 굉장히 좋은 교육장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제가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나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왕 하시는 거 이 업계에서 내가 1등이 돼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해보시면 태도나 아니면 시간을 쓰는 것이 정말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뽀피풀이라는 회사가 통신 회사 1등을 뭐 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은 없고, 지금 월에 뭐 한 2만 건 정도 가까이 유치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뽀피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회사이긴 한데,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늘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공부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뭐 전쟁터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코로나 덕분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는 그 디지털 포메이션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감으로써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요. 음식점이든 뭐 커피숍이든 아니면 작은 가게를 하는 모든 대상의 사장님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냥 남일처럼 놔두고 계시기보다는 하고 있는 업종에서 1등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부딪혀 봐야 이 정말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적응을 하고 분명히 원하는 매출 이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카카오톡에 그 1조 사업가, 1조 기업가 이렇게 써놨는데 강윤선 대표님이 카톡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1조를 할 수 있냐,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둘이 만나서 이제 떡볶이도 먹었었는데, 제가 그냥 꿈이 그렇게 높다, 그리고 이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강윤선 대표님한테 또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하시던 2개를 하시던 뭐 10개를 하시던 많은 고민들과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6가지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직영 매장을 하나부터 시작해서 20개 넘게 뭐 매출도 150억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새로운 돌파구나 기회를 찾으셔서 힘내서 정말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무한하고 앞으로 또 건강하기를 기원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